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 오시는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라는 소식도 예, 들어오고 있네요. 예. 오늘 사실은 윤석열이 출석하는 날이고 제가 여기 왔다 해서 출석한 것은 아닐 텐데. 온다 그래서 출석하는 거 아니. 박종준 전 처장 예.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 박종준 전 처장도 다 이제 특검에 자신이 아는 것들 다 진술하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아마 입건이 된 네. 상태 입건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경호처 내부도 부글부글 한다 그러고 이렇게 뭐 재소환되는 상황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김성훈 전 차장도 사실은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변호인 바뀐 다음에 예.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제 경호처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완전 뒤집어졌다. 이젠 제보가 막 본문 터지시 쏟아질 거다 이런 예측도 하더라고요. 원래 쳤다면서. 자기가 수사를 하다 예. 보면은요, 수사기관의 의지에 비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게 되죠. 의지에 비례해서. 수사기관의 의지를 금방 느끼죠. 수사 대상자들은 딱 가서 딱 앉아보면 딱 앉아 보면은 네. 그 지난번 우리가 이제 특검이 수사를 맡기 전에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으로 수사가 이렇게 속력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였지 않습니까? 정권이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은 네.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랬죠. 이런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혹여 이거 수사했다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수사 의지가 강렬할 편은 아니고 이걸 금방 느끼죠.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를 정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수사가 시작되고 또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받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지죠. 이거 다 진술하게 돼 있고 네. 지금 주요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 다 공범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네. 모든 걸 내가 다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내 의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도구처럼 움직였다는 그런 구도가 되어야만이 처벌 수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야기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판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전에는 없다. 보면은 막 그 윤석열 쪽 변호인하고 막 만나고 나서 갑자기 진술 바뀌고 막 이랬다가 윤석열 구속을 기점으로 또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그동안은 윤석열이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당해서 그동안 제대로 진술을 못했던 건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정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처럼 큰 틀에 있어서는 일단 정치 역학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 네. 또 수사기관의 변동, 네. 본인의 책임의 정도 이런 게 여러 가지 작용이 되죠. 그게 다 적용돼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강희구, 김성훈, 김태호까지 예. 입을 열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조태열 전 지금 외교부 장관 이제 퇴임을 하면서 아마도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면 이종석 도주대사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호주대사를 보냈던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태열 전 장관이 되면 또 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23년 7월 30일 날 있었던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네. 이제 최상병에서 경로했다는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게 김태호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제 끊어지잖아요. 맞아요. 연결이 안 됐었죠. 이제 경로를 했는지 그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라왔던 보고서 내용대로 임성근 입건한 것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로를 했는지 그러면 그 경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네. 근데 지금 전달된 부분은 박정훈 대령은 전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환으로부터. 예. 근데 김기환은 부인하다가 김기환 녹취록이 나오면서 김기환도 거의 지금 쉬는 상태고 네. 예. 그런데 경로가 있었냐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당시 외교안보실장을 했던 조태열. 네. 이름 비슷비슷해요. 예. 조태열. 네. 조태열도 조태열. 당연히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조태열도 입을 김태호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김태호 실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태열 그 당시 실장도 당연히 진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하면 본인이 책임 무거워지고 네.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빠르게 또 진술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량을 좀 줄일 그렇죠. 수 있는 근데 거니까. 조태열 원장은 네. 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는 최상병 문제에 개입이 됐고 네.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는 또 뭐가 있죠? 홍장원 아, 사표 수리 직권남용했다는 그 네. 부분이 관련되죠. 조태열. 안보시장하다 국정원 그건 조태용. 조태용 아, 헷갈리네요. 이분은 조태열. 조태열. 그 형제는 아니시죠? 헷갈려요. 예. 이름이 이제 비슷해서 그러니까요. 헷갈리고. 자, 그러니까 02-800-7070 이 전화를 누가 받았나, 또 누가 수사를 막아왔나. 사실 군 명령 체계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미 사인한 걸 뒤집으려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 지시라고. 당연하죠. 되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임성근 사단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서 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다. 그리고 내일 브리핑한다는데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 국방부장이 한 결재를 번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식적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하. 본인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결국 이것도 윤석열한테 예. 화살이 간다. 네. 그렇죠. 윤석열, 그러니까 다 입을 여는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도 근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상황이다. 윤석열 피해자가 임성근 사단장이는 하나의 사단장을 위해서 이렇게 경로를 하고 결정을 번복시킬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이것이죠. 없어 보입니다. 없어 없죠. 보이는.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 밑에 있는 사단장급까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개개의 사건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독특한 사안인데 네. 그렇다면 누구냐.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는가가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요. 임성근 아내분과 네. 또 김건희의 통화, 김건희 측? 네, 예. 김건희 측의 통화 측.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김건희가 아니고 김건희 측과 측에. 네, 통화를 했다. 통화 기록. 네. 이제 이런 그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한 것이죠. 네.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피의자에게 부탁했지 않았냐. 이건 이제 특검에서 밝혀질 부분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대통령을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구냐?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 뒤에 김건희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예. V 제로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특검도 주시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예. 대통령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걸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제 순 내피셜인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피셜. 자 그럼 가정을 합시다. 네. 그 어찌 됐든 임성근 부인이 뭐 임성근 김건희 측 측근에서 전화를 했다. 네. 가정 또 뭐 아하. 이종호가 또 김건희 씨한테 부탁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처벌을 받으려면은 또 무슨 그 윤석열 처벌을 받은 윤석열 피의자가 내 부인인 김건희로부터 내가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은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부탁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좀 얘기했다. 받으러 이야기했다. 요 말 하겠습니까? 얘기할 리도 부부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김영성 공천 개입처럼 공천 개입 좀 육성 녹취 파일이 나온다 이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그 임성근 부탁원 측에다가 내가 대통령에 부탁했어. 네. 걱정하지 마. 이런 녹취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나왔다. 예. 녹취가 나왔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했던 소리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이 최상봉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움직였던 그 사람이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수사는 아니어 보여요. 어려운 수사다. 지금 우리는 김건희 씨를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성을 부탁했다 칩시다. 가정. 그게 서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현재 윤석열 피의자까지는 이제 특정이 되는 거의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로설이 네. 확인되니까. 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피의자를 상대로 왜 그랬는 것인지 누구가 부탁을 받은지 이 부분은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성근 그 뭐 이종호 김건희 이 라인업에 대한 퍼즐이 윤석열의 그 증언이 없으면 맞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영. 그렇죠. 네. 윤석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니까. 네. 내가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네.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요 말이 있어야면 나머지 퍼즐이 김건희, 이종호 혹은 네. 또 다른 가닥인 임성근 뭐 부인의 김건희 갔는데 요 진술이 나오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럼 자기 부인.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안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최정점에서 끝나는 것이죠. 본인이 경로를 안 했다 하거나 안 했다 하지를 못하겠죠. 진술이 본인이 나왔어. 내 스스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내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무리다 했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죠. 그 딱히 관련 과연 없지만 이렇게 네. 되면은 또 법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왜요? 어떤 게 있어요?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더 깊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본인이 순수하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거 무리네 이런 판단에 따라 나버리면은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깊게 법리도 검토하고 깊게 수사를 필요가 있다. 네. 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대충 맞을 겁니다. 아 예. 열심히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네. 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밀하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 경로했다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만족하면 안 이거죠. 된다. 아, 그 뒤에 왜 경로를 뭐가 있는지. 했는가? 네. 순수한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네. 이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그런데 누군가의 부탁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언론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 예. 그 의심이 사실할지라도 윤석열 피의자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겠냐 이것이죠 구조상. 더 수사를 제 취지는 법리 검토도 더 잘해야 되고 VIP 경로를 김태호로부터 진술을 드리는 게 만족하지 말고 더 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주도지. 그 해병대 카톡 내용으로는 이게 어떻게 뭐 끼워 맞추기가 좀 힘든 상황인 근데 거죠? 그 해병대 카톡으로 타고 올라갔을 때 최정점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김건희. 김건희를 보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서 아. 윤석열 결국에는 남편 그렇게 관계가 수사를. 한쪽이 물어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윤석열 피해자가 내 부인 김건희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요 진술이 현실적으로 나오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관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꾼이라고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는 네.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네. 김건희 지키기에 나서면 이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는 김건희 구속 수사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야지만 이 직권남용죄도 되기가 쉬워요. 네. 대통령이 사적 감정이 동원돼서 사적 부탁에 의해서 이걸 빼도록 한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야지 아, 그게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아니다 된다. 나 누구 부탁받은 게 아니야 내가 보고서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나오면은 아.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치밀히 해야 된다.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 건은 김건희 관련된 수사도 치밀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과연 이 멋쟁 해병반 그러니까 이종호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VIP에게 얘기했다. 요 대목인 거잖아요. 네. 그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김태호 진술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저는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이다. 이게 윤석열 피의자까지는 됐어. 네, 왜 했냐?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음, 이 대목에서 굉장히 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가위 상황이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요. 아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죠. 국민의힘이 아, 피켓 예, 예.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장이 그대로 진행시키려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정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켓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정해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뭐 어쨌든 낙마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정책 검증보다는 낙마 위주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네. 떠나서 일반적으로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장관 후보자라든지 청문회 대상을
청문할 때 청문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관의 어떤 특정한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네. 정책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또한 개인의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 청문회에 왔다 낙마되면 한 인생이 결국 망가지는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청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고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본인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언론에 보면 이런저런 많은 비판적인 네. 기사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에 네.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봐야 된다. 자, 강선우 후보자는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고 앉아 있네. 예, 정해가 된 상황입니다. 저 보통 마음이 참 아, 마음이 부담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이라면. 기사도 이제 너무 많이 쏟아져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거 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도 출국 금지가 됐는데 김성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선 변경 개입설 관련해서 노선 변경이 추진된 당시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혹은 좀 어떻게? 당연히 김성교 의원 입장에서는 네. 누구든지 그런 변명을 죄를 진 사람 변명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변명이 가장 아주 요약된 핵심적인 몰랐다. 변명이 돼요. 난 몰랐다. 지금 건진법사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나는 몰랐다는데 이 양평 없어졌다. 고속도로 변경은 양평군 양서면에서인가 예. 돼 있죠. 강성면으로. 그다음에 강상면으로 맞아요. 갑자기. 변경된 배경이 김성교 의원이 국회에서 IC 나들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땅이 몰랐다. 있는지 모르고 네, 시민들의 몰랐다. 어떤 편리를 위해서 나들목 설치를 위해서 변경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목이 그 김건희 씨 측근들의 네. 친척들의 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과 강성면으로 노선이 어떻게 합리적인 것인가? 네. 언론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평가해봤을 변경된 때. 노선이 합리적이 않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하나는 김성교 의원이 양평군 예비 군수 사무실에 가서 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평 공주 개발 관련해서 네. 내가 허가 내준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고 장모 문제 때문에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공개적으로 것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아.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그래 변명하겠지만은 그 변명이 맞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 것이죠.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사전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와 양평군이 압수수색했고 또 김성교 원인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수사를 했던 과정이었어요. 네. 그러다 특검이 돼서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정치적 보복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네. 그 전에 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할 때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네. 특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니까. 출국금지하고 그러니까 무슨 정치 보복 프레임을 하지. 그 전에 그런 것 경기 남부청에 살 때는 이분이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뭐 착한 수사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다. 본인이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치 보복도 할 수도 있어요.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것은 충분히 수사할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 네. 당연히 얘들 수사에 응하면서 억울한 일 있으면은 본인이 소명할 일이죠. 밝힐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고속도로를 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네. 봐도 네. 비합리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되니까 마치 본인이 약간 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일을 명령한 사람 측에서는 네, 보면 이제 특검에서 KT 인사 개입 의혹도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착수한다 이런 또 보도도 이거 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예. 김혜성 씨 관련된 것도 이것도 참 김건희의 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대기업들이 그렇죠. 돈을 대고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 김모 씨 집사람 네. 김모 씨는 그 잔고증명서 위조 요 부분에서도 같이 책임을 졌던 사람처럼 미처반 인책이었다. 네. 또 이것은 IMS 모빌리티 이전에 비마이카라는 회사를 네. 먼저 차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어로 표현해서 어려운데 그냥 렌트카 업체예요. 네. 렌트카 업체를 비마이카 렌트카 업체를 했는데 그 당시 처음 김 씨가 그 회사에 이제 조 씨라는 사람이 대표이사고 김 씨는 이제 주요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비마카 했을 때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BMW 차량 장기 할인을 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보증을 해준 것이죠. 맞아요. 열대였나요? 보증이고 네. 한 또 몇십 대 됐었던 것 50 대인 같아요. 거죠. 50대인가. 예. 또 아니 3억 원을 가지고 50대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이익을 공동체 한 것이죠.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관계 때문에 권호수 씨가 50대인가 55대 예. 차량 할부 공급을 해주고 또 그래서 비마이크는 사업이 되니까 이것을 김혜성 씨한테 주식을 넘기죠. 네. 그런데 주식이 1만 원대 옮겼는데 몇 년에 146만 원까지 쳐서 이것을 팔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IMS로 바뀌어지니까 다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네. 김혜성 씨는 차명을 의심되는 법인 이노베스트 코리아를 만들고 그 주식을 넘기죠. 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시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184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 184억을 줄 때는 모두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구주 이노베스트 코리아 46억을 사가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해 안 가는 138억만 네.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IMS 모빌리티 들어갔는데 그 돈 중에서도 105원은 또 손실 처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상시 회사에 180억 투자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렇죠. 그다음 이 돈이 46억을 돈을 구주로 인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130여억이 갔는데 그해 바로 105억이 손실 처리도 이례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한 사람들이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데도 난리를 폈을 것인데. 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 당시 다 현안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봤을 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네. 그 후광을 놓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이걸 기각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보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김건희 씨 특검법에는 16개 범죄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13개는 개별적인 범죄 사실입니다. 나머지 3개는 네. 뭐 관련 인지, 고소 고발, 뭐 인지한 건데 이것은 1호 뭐 주가 조작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12호가는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실을 지원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한 행위. 또 16호가는 관련 인지 사건이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사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유감스럽게 그걸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은 이 일반의 언론과 여론과 꼭 생각이 일치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당연히 이걸 발부를 그러니까요. 해주라고 예상했죠. 네. 압수수색은 사실은 뭐 90%대 발부를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예, 예. 당연히 발부가 돼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중앙지법에 이렇게 일부러 심어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 나올 예. 정도로 예, 예. 너무 화가 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럼 김건희 특검을 필요하면 개정하겠다. 수사 대상으로 넣을 수도 있다. 아,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특검에서는 다 영장을 지금 재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 너무나 이게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네.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끝까지 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 보면 그 KBS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그 오페라 게이트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윤석열 대검 중수 일과장 당시에 김건희와 결혼하던 시절부터 뭔가 특혜를 봐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오래된 인연부터 시작된 네. 그러니까 김예성과 그렇죠, 얘기. 김건희의 그 경제 공동체의 관계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그래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과방이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회의장 질서가 어지러워서 아직 개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또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지금 여야 충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검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오늘 2시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 안 나올 겁니다. 특검에 당연히 안 나오죠.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특검이 영장 청구할 때는 안 나오면 구속되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그랬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그랬고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네. 당연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면해보기 위해서 출석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자기가 나가서 크게 지금 덕볼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나가냐. 나갈 때 모습도 구차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오늘 2시까지 나오지 않고 네. 변호인들이 오늘 오전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의견이 아직도 제출이 아직 안 됐다는 안 것 됐다는 같아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예. 안 나갈 가능성이 높죠. 나가지 않으면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서 방문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할 수가 있는데 안 특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완강하죠. 우리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같은 걸 하지 않겠다. 네. 또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강제 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끌고 나와야 되는 거. 끌고 나와야 된다는 예. 것이죠. 이것을 조은석 특검의 특성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있죠. 높다는 가능성이 거잖아요. 있는데 그 보통 경우도 잡범의 경우도 형사 일반적인 국사범인 잡범의 경우도 왕왕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석을 오.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 인치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잡아당기고 뛰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되게 잡범 경우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강제 구인 못 하는 경우.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피의자는 그런 내용을 본인이 검찰 출신 때문에 너무나 아, 잘 알죠. 못 끌어낼 거다 나를. 잡범의 경우도 완강히 버텨보고 여기서 교도소에 들어 눕겠죠. 교도소 들어 눕을 거 아닙니까? 나 못 간다. 그러면 이것을 사지를 들고 예. 들어 세워서 네. 해야 되는 과제. 참으로 안타깝고 예. 민망한 상황이 번져요. 아. 그래서 잡범의 경우도 검찰에서 그냥 안 해버리죠. 이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까지 된 나를 그렇게 할까? 이런 그런 생각을 생각이 하죠. 있겠네요. 아. 근데 저 특검은 또 상상력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하자. 할수 있으면 이건 시대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딱 자기 이제 방에 나 누워서 나 안 나가 이렇게 있으면 윤석열 사진을 들고 끌고 나올 수 그러죠. 있다. 사지를 들어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8명이 붙어야겠는데요? 이거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래서 잡범의 경우도 검사들 안 해버려요. 교도소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런 잘 아는 상황이 거지 이 사람이. 계속 유지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수사가, 결국에는 조사가 아예 안 되는 네.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조사가 안 되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죠. 냉철히 우리 생각해 보면 참 이거 큰일인데. 윤석열 입장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가봤자 네 알아,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나는 구속까지 돼버렸으니까. 윤석열이 기대할 수 있는 딱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쥐경 같은 판사를 만나서 재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냥. 날세월 보내기 위해서. 6개월이면 또 풀어주니까. 아니, 근데 지규현 판사는 그냥 그렇게 계속 둬도 되는 건가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 지규현 판사 눈사람 잣대에 대해서 대검 윤리위원회에서 진즉 결판을 내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잖아요. 네. 술을 먹은 것인지 안 먹은 것인지 답을 그게 그리 어려운 사안인지 답을 내지 않고 있고 네. 지규현 판사는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안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 맞는 것이죠. 또 특검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재판을 이제 재판을 그만하고 재판에서 회피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아까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 우리 박범계 의원도 교정당국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경고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든 뭐 아프다는 핑계 아니면은 뭐 운동 시간이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여론전개 펼치면서 교정당국 법무를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특검에는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안 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제 네. 운동 김 변호사가 네. 약을 제대로 복용을 못 하고 있다.
운동을 안 시키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다 또 예. 답변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예, 예. 구치소의 입장을 들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가짜뉴스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뭐 에어컨 설치해달라는 얘기도 지지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 인권 문제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에어컨 아니라 그냥 석방 시킨 게 제일 낫겠죠. 적방시키면 그러나 그것은 예. 지금은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없는 법 앞에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일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이제 평범한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죠. 말이 안 되는 조치. 그거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을 거다. 뭐 그 전체 구치소에 뭐 에어컨을 다 놓고 이런 게 안 되죠. 아닌데 뭐 윤석열만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커뮤니티에 보니까 내가 윤석열 접견을 시도했는데 윤석열 거절해서 못 만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재소자는 예? 일반인뿐만 아니라 누가 가도 본인이 거절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락하면 누구든지 수락하면은 다 만날 수 만나는 있어요. 아마 횟수 제한이 있을 겁니다. 횟수 제한이 있어서 또 아무나 또 만나는 예.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윤석열이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1심 뭐 유죄 판결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특히 이번 구속영장을 보면 외환죄는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그 외환죄로 뭐 재구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네. 범죄 사실 하나하나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발부받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장이 청구서에 발부된 거 가지고 6개월간 구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내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다시 또 다른 범죄로 범죄로. 영장을 청구 6개월 연장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고 지금 지규현 판사가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해야죠.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 내란 외환죄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보통 경우에 큰 강력 사건의 경우도 집중 심리제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하지요. 근데 이런 국사범에 대해서 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집중 심리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또 특검에서도 지금 공소 유지를 특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중 심리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6개월로 연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이번 6개월 이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도록 그러면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2심, 3심간 재판을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이 중요한 조치. 뭐 어쨌든 빨리 재판이 진행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외환죄 그렇죠. 관련 수사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고발사주 허위사실 유포 의혹도 이것도 이제 검찰이 김건희 특검에 이첩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있다는 건데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네. 다 아시다시피 2022년 총선 때 주가 조작 그에 대한 반대 네, 일환이 2020년. 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권이 있어. 네.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고발사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괴문사다, 공작이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아하. 공선법상에 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내가 권한이 없다 해서 아마 이게 대검 중앙지검 걸쳐서 이게 특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발사주 의혹 직권남용 권리 행사 말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이제 두 개가 동진 앞뒷면인데 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8월 3일 날 끝날 겁니다. 이게 아마 일반 그렇네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네. 근데 특검으로 넘어가면은 특검에는 부칙에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놨어요. 이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이것을 특검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8월 3일까지 기소를 안 한다면은 고발 사주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네. 공소시효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손 검사장, 손준성, 예. 이제 1심에서 유죄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네. 이게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상급자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급자 중에는 그때 상급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검찰총장 네.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부분이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아하. 여기 이제 수사의 포인트는 여기에 가야 되겠죠. 있네요.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에 있겠죠. 네, 상급자. 과연 손준성은 무죄가 났는데 음. 항소심 판결에서조차 손준성 혼자가 아니고 상위 그 위에 상급자가 기획했다라고까지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버렸으니 네. 그러면 이 기획에 관련된 상급자가 누구냐를 아하. 수사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등장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포함해서. 다 등장 네. 누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급자들도 그렇죠.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손준성보다 없다. 위에 있는 상급자들. 아하.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추경호, 나경원 등등 내란의 밤 때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건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이제 팀을 그렇죠. 꾸려가지고 예, 예.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큰일 난 상황 같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처음 우리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게 유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날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 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시켜야 되는데 네. 18명만 오고 나머지는 당사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서 갔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갔는지 이게 단순히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의 판단에서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윤석열 측의 부탁을 받고 가결되지 않기 위해서 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만약 윤 측의 부탁을 받고 네. 고의적으로 가결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갔다라면은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리적 문제. 두 번째는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체포 저지할 때 45명이 가서 네. 체포 저지를 인간들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명기가 됐을 겁니다. 예, 비상계엄 해제 요구 반대했던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밝혀질 것이고 왜 해제 결의를 반대하고 체포를 제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원됐던 추 원내대표뿐이나 이런 개별 의원이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처벌받는 것 외에 이제 이 정당이 국민이라는 정당이 과연 민주적 정당인지 헌법에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위험성 있는 정당으로서까지 판단될 수 있는지 네. 이가 결정될 것이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당연 해산 청구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해산 청구 문제까지. 네. 이건 이제 속단할 수는 없어요. 예. 특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냐. 특검에서 이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반대하고 동원되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의원, 체포 저지에 동원됐던 의원, 또 이러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범죄가 됐을 때 처벌한 것만으로는 이 위험성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지만이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한 사실관계, 그러한 법리적 판단이 된다라면은 이제 정당 해산 문제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의원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도 뭐 당사로 갔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당 해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로 판단할 수는 없고 네. 이게 우리가 정당 해산이 옛날에 통진당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다. 네. 개별 의원만 처벌한 거로서는 민주적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이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추경호, 나경원 이렇게 두 사람만 통화한 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의원들과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또 수사를 해봐야 그렇죠. 된다는 의원의 거죠. 숫자도 중요하겠죠. 의원의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특검의 수사도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이제 최고의 정점인 윤석열 피의자 김건희 씨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수사는 이제 특검에 맡기고 민생 경제 애교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국민의힘도 자꾸 이 특검이 한 수사에 대해서 이 정권이 특검에 사주받아서 네. 자기들을 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수사니까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 경제 애교 안보 이 국정을 살리는 부분에 협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청문회 같은 데 너무 발목적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현장 저희가 또 주시하도록 하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분한 민주당 의원 만나봤고요. 자, 박정우의 스팟 월요일 순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박지희 씨와 함께 했는데 박지희 씨, 네. 뭐 2주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만합니까? 네, 월요일만 기다려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광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광고 보면은 네. 광고 모델 또 지희 씨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희 씨를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제로 매일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다른 요일도 보면은 네. 또 이제 너무 재밌게 또 시사를 예.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희 씨, 저희가 일주일 내내 보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네, 오늘 순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희 씨와 함께 오늘 월요일 박정희 스팟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뭐 비 내리는 곳이 있고 비 피해 염려되는 곳이 있는데 대비 잘하시고요. 또 건강 관리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